안녕하세요. 방통대 신입생 가이드 선배가 알려줄게 2탄 방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 신청하거나 기타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1편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편집도 되게 서툴렀고, 또 말하는 것도 또 완급 조절이나 호흡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 제 말이나 편집을 보지 마시고 필요하신 것만 들으시고 필요 없는 건 스킵하셔서 조금이라도 가져가실 부분이 있으시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입생이 1학년 1학기 때 들어와서 강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출석 수업을 하고 나서 바로 중간고사를 봐요. 출석 수업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중간고사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신청한 과목이 과제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말고사로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와 시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의 듣기, 제 오늘 할 것은 첫 번째가 강의 듣기 속도.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은 중간고사 과제와 시험에 대한 팁, 기말고사 과제와 시험에 대한 팁, 그리고 대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강의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학습하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한 과목이 나와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강의가 떠요. 이렇게 강의가 뜨면 여기 1강 한번 볼게요. 여기 확인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크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확대하면 여기 학습하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학습하기라고 써 있는 요 과목을 플레이를 하시면, 저는 얘를 누를게요. 처음부터 보겠냐는 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속도가 나와요. 스탑할게요. 여기 1이라는 속도가 나오죠. 이렇게 커서를 올리면은 이렇게 1, 0.5, 0.8, 1 이렇게 나와요. 2.0까지. 밑으로 가면 느린 거고 위로 가면 빠른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 눌러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은 1.4로 많이 들으시고요. 어문 계열은 발음 같은 거 들어야 되니까 조금 늦게 또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2.0으로 해서 빠르게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이거 다 아실 건데요. 수업 들으면 금방 아시는데, 저는 이거 조금 헤맸어요. 수업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거 활용하시라고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그러면 중간고사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과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과제는 보통 중간고사는 A4 용지 3장 정도 10포인트나 11포인트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용은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1과부터 5과까지 강의 중에 줄거리를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주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고 나오던가, 아니면 방안과 대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쓰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 표절, 두 번째 분량,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형식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 중간고사 과제나 기말고사 과제나 똑같아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제에서 표절이 들어가면 여러분 빵점 맞아요. 그러니까 꼭 표절하지 마세요. 표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의 주제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늘날의 실태와 그에 대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중간고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장 분량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10포인트로 11포인트나. 그러면 3장 분량으로 쓸 때 우리가 이제 장수도 넘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절도 하면 안 되는데, 이 표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이렇게 치시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붙여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빵점 맞습니다. 왜 빵점 맞냐면 그게 다 검사를 합니다. 그 표절 그 퍼센테이지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면 100% 표절률이 나오면서 빵점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고사, 특히 중간고사는 교수님들이 점수를 다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절을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든 뭐 법적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절이 있으시면 무조건 빵점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표절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표절. 자, 두 번째는 분량입니다. 분명히 분량을 3장 정도, 뭐 3장 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3천자에서 5천자. 근데 그거를 좀 약간 넘어가시거나 약간 덜 쓰시는 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분량을 3장으로 정해 주셨는데 뭐 5, 6장, 뭐 7장 이렇게 쓰셨다거나 3장인데 뭐 1장 딱 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수 제대로 못 받으십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내용은 당연히 핵심에 관련된 내용을 미세먼지 얘기했는데 황사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만 쓰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고사는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를 다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감점 요인이 없도록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추가로 하나 더, 참고 문헌을 적으시오 라는 과목이 있고, 참고 문헌을 그냥 참고 문헌을 적어도 되고 안 되는 과목은 없고, 적으라고 명시한 과목은 무조건 적으셔야 되고, 참고 문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점수에 관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절, 그 다음에 분량, 그 다음에 내용, 형식, 그 다음에 참고문헌, 요 5가지만 감점 당하지 않으시면 아마 좋은 점수 받으실 거예요. 제가 중간고사 제가 했었던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렇게 표지도 보시면, 이거는 학교 메인 페이지에 가시면 학생 서식 있어요. 그 서식 들어가셔서 이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번에는 뭐 2023년도니까 이건 작년에 제가 중간 과제물로 썼던 거고요. 작년에 1학기 때 이렇게 과목명 쓰시고, 저는 사회문제론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차, 저 이거 만점 받은 거거든요. 교양학과 건데, 교양학과가 사실 점수가 이렇게 잘 주시지는 않아요. 되게 또 어려운 과목들도 많고. 근데 이렇게 제가 만점을 받은 거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 쓰고 이렇게 3장 분량으로. 저는 이제 10포인트로 썼어요. 쓸 말이 많아서. 근데 쓸 말이 별로 없으시면 11포인트로 하시면
더 글씨가 커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참고문은 여기 밑에 있죠. 마스크가 말해주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사, 신문 기사로 올려진 것들 참조해서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이걸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간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은 우리가 출석 수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달 정도 3월달 그 개강하면 강의 들으시고 나서 그 바로 출석 수업이 있어요. 4월 뭐 5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빨리는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3월 말은 잘 모르겠고 4월 초 하여튼 그때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각 학교 지역별로 날짜가 다 틀려요. 그러면 신청을 하셔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데 그 날짜에 가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되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시험의 팁은 그 출석 수업 가셔서 수업을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 주시는 수업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직접 오시는 학교도 있고 직접 저희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교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강사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 수업 때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시험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축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은 쉬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충분히 써낼 수 있고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이거는 거의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간고사 시험의 특징은 어렵지 않고 출석 수업 때 수업을 잘 들으시면 바로 시험을 보시면 거의 만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관식이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적게는 3개 문항 많게는 10개가 넘게도 나와요. 주관식으로요. 수기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작성하시면 이제 작성하셔서 내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과제는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책도 읽고 뭐 도서관 가서 책도 찾고 뭐 인터넷으로도 찾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정리를 해서 이게 쓰기 때문에 시간 좀 걸려요. 근데 이 시험은 하루 딱 날 잡아서 요점 정리해서 공부 딱 제대로 하시고 하루 이틀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면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앉아서 과제물 쓸 시간이 없으신 분이나 무득이 바쁘신 분들 그리고 나는 과제 앉아서 쓰는 거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말고사는 똑같이 과제와 시험, 중간고사와 같이 과제와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말고사도 과제는 중간 과제와 똑같아요. 다른 거는 분량의 문제예요. 분량과 깊이의 문제. 중간고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표절하고 뭐 분량, 내용, 형식, 참고문헌 이런 식으로 기말고사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제 과제 분량이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지고 또 과제의 내용의 그 깊이가 좀 깊고 조금 난해한 과제로 나와요. 제출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아까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잘 찾아서 뭐 감상문이든 뭐 대책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 과제나 중간 과제나 차이점은 분량의 차이다. 나머지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험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중간고사 시험은 제가 일주일 출석 수업하고 일주일 있다가 바로 수기로 보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만 가서 보면 돼요, 보통은. 물론 이제 자기가 신청한 과목 모두가 시험을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과제와 시험을 이렇게 나눠서 많이들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보통 하루 가서 시험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는 물론 이것도 신청하는 과목에 따라 하루 뭐 한 과목만 시험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틀에 걸쳐 보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하루에 다 시험 보실 수도 있는데 오전 오후에 보시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수업 들으면서 시험 신청하실 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는 따로 이제 한번 수업 들으면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 시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은 수기가 아니라 그 태블릿 PC로 보는 거고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태블릿 PC에 사지선다로 나오는 것 1번부터 4번이 다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그냥 내가 이게 답이다 싶으면 그걸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그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PC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시험지보다 저는 더 좋더라고요. 태블릿 PC가 이게 뭐 밀렸을 그런 단점도 없고 잘못 체크할 그런 단점이 없어서 아주 태블릿 PC가 훨씬 더 유용하고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시험을 보시는데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20분 전에 들어가시면 거기 담당자 분들이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날 당일날 배우셔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가서 하시면 되고, 시험에 대해서 팁은 그 기말고사 시험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족보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뭘 족보를 쓰냐면 기말고사 그 객관식 시험지 시험 본 것들을 5년 정도를 뽑으셔서 프린터를 하셔서 그걸 꼭 풀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니는 내내 이 시험을 그 기말고사 그 5년치 프린터 한 걸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된 게 워크북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희 학교의 장점은 그 본 교재가 있고 워크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1학년 때 들었던 중국문화 산책이고요. 이게 본래 본책이고 본 교재고 이게 워크북이라는 거예요. 여기 워크북이라고 써있죠. 네, 이렇게 중국어 산책 워크북. 이 워크북을 보시면 이 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이렇게, 저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됐거든요. 이렇게 줄 치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여기 이렇게 연습 문제도 있어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거 중국어 산책 워크북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말고사 그 5년치 공부하시고 워크북만 보셔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강의는 어차피 형성평가 때문에 들으셔야 하니까 그거 들으시고 하시면은 F는 면합니다. F는 기말고사 공부하시고 워크북 공부하시면 F는 면합니다. 또 근데 이거 뭐 A 받고 싶으시다, A 이상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강의 확실하게 강의하시면서 또 교수님들은 이런 거 또 기말고사에 출제되기 좋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과목마다 다른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잘 공부하시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은 대부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 뭐 A 이상 점수를 받고 싶다, 나는 뭐 전장을 타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강의 들으셔야 되고, 교재랑 같이 보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하고 기말고사 5년치는 꼭 풀어보시면 A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뭐 방송대는 되게 쉽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진짜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진짜 방송대 공부 안 하면 페일이에요. F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진짜 어려운 거고, 공부한 사람은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일단은 나는 F만 안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기말 그 시험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일단은 뭐 F는 안 받으시고, 뭐 장학금 타실 분들은 당연히 교재까지 다 보시고 꼼꼼히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대체 시험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기말고사 못 보신 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셨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대체 시험 신청하셔서 보시면 돼요. 대체 시험은 기말고사 뒤에 또 이렇게 공지가 떠요. 그러면 그때 신청하셔가지고, 기말고사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대체 시험, 못 보실 분들은 대체 시험으로 날짜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못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대체 시험으로 시험을 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말고사와 대체 시험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기말고사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1과에서 저희는 15강까지, 모든 과목이 1과에서 15강까지 있는데 중간고사 1과에서 6과까지잖아요. 이렇게 나왔다고 예를 들면, 기말고사는 나머지 7강부터 15강까지일 확률이 높아요.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뭐 14강까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홀수가 될 수 있고 짝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데, 보통 중간고사를 본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 이게 기말고사는 대부분, 여태까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니는 동안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보통은 그래요. 아마 그게 90% 이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요. 대체 시험은 뭐 중간고사 상관없이 1강에서 15강까지 본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대체 시험 그러면 분량이 너무 많다,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럼 기말고사 보는 게 낫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기말고사 어렵습니다. 시험 어렵고요. 물론 이제 복불복으로 쉽게 나오는 그 날짜에 걸리셔서 또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기말고사는 말 그대로 제일 점수가 높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반해 대체 시험은 좀 쉽습니다. 문제가 분량은 많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제가 뭐 수강 신청이라든지 등록하는 거, 뭐 이렇게 뭐 타 학과 신청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일 저도 많이 찾아봤던 게 이 중간고사 과제 시험 팁하고 기말고사 과제 시험, 요런 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만 하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시험 보시면 돼요. 기말고사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부했었던 거. 이게 중간고사. 이게 기말고사 같아요.
저 이거 대중영화 이해 이것도 저 이거는 29점 1점 깎였는데 왜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뭐 조금 이게 내용이 어렵긴 했어요. 장르와 영화와 독립영화에 대한 설명, 각각의 장단점, 뭐 유사성과 차이, 자연 언어와 영화 언어의 유사성의 차이. 뭐 어쨌든 이게 1학년 건데요. 영화과 건데 이렇게 해서 29점을 요건 받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여기 참고문헌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렇게 참고문헌 이렇게 쓰고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5장. 이거는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잖아요. 기말고사는 제가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5장. 요거 만점 기말고사 이거 만점 받은 거예요. 만점. 이거 만점 받았어요. 이거 만점 받고, 중간고사를 제가 29점을 맞았고, 이거는 기말고사인데, 이거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말이요. 아까 중간도 만점 받은 거. 사실 저는 연출을 이전에 전공을 했었어서 그 영화과 거 수업을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으면 영화과도 되게 수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좀 잘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점에 대해서 다음 편에는 학점, 전공 과목 학점 얼마 따야 되고, 교양 과목, 졸업, 그리고 빨리 졸업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려봐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편부터는 아마 중문과에 관련된 걸로 올려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방송대인 졸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대인 화이팅!